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이미지 처리팀에서 발표드릴 논문은 Normalized Gaussian Master Sustained Distance for Tiny Object Detec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저희 팀은 김병현, 김선호, 김현진, 박재환, 안종식, 이찬혁, 현청천, 홍기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발표자 안종식입니다. 잠시만요.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디스커션 파트에는 해당 논문에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팀에서 구현 및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와 관련된 내용이나 논문을 보실 때 이렇게 정량적으로 결과를 테이블로 나타낸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은 매트릭들은 디텍션 태스크의 성능을 비교를 위해서 데이터셋 중 성능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셋 중에서 코코 데이터셋에서 이제 있는 코코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파이코코 툴즈라는 파이썬 모듈에서 평가를 실시하면은 이렇게 매트릭들이 나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은 APS, APM, APL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이런 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라지, 미디엄, 스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MS 코코에서 정의를 한 오브젝트 크기고요. 라지는 96 바이 96 픽셀 이상, 미디엄은 32부터 96 픽셀 사이, 스몰은 32 픽셀 이하를 의미를 합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여기까지는 코코 데이터셋에서 정의를 했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타이니랑 베리 타이니까지 더해져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타이니는 8 곱하기 8부터 16 바이 16이고 베리 타이니는 그 이하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내포하는 이제 데이터셋은 대표적으로 이제 AI TOD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큰 특징은 오브젝트들이 매우 작고 또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객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셋으로는 비스드론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인 크기의 영상부터 이쪽에 보시면은 매우 작은 객체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실험을 진행한 데이터셋은 이렇게 두 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정량적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APL과 APM, APL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APS의 경우에는 다른 APM이나 APL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45인데 여기는 뭐 22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신경망들은 작은 객체들에 대해서 탐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저자들은 이런 작은 객체를 찾지 못하는 원인을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매트릭인 IOU가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IOU가 이제 스몰 오브젝트를 탐지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왼쪽이 작은 크기의 박스고 오른쪽이 큰 크기의 박스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시는 박스 B와 C는 각각 A 박스를 기준으로 1픽셀 그리고 C는 4픽셀이 트랜슬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IOU를 보시면은 0.53이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0.9입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크기만큼 트랜슬레이션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거는 상당히 낮은 IOU를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은 꽤 높은 IOU를 보이고 있습니다. 4픽셀이 움직이는 A와 C 같은 경우에는 더 크기가 도드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감소하는 폭이 크기가 작은 박스의 경우 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IOU의 문제는 이런 트랜슬레이션 시 박스의 크기에 따라서 매트릭이 크게 변한다라는 게 IOU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위는 이제 위 그림 같은 경우는 동일한 크기 A와 B의 박스를 비교한 거고요. 밑에는 다른 크기의 박스를 비교한 겁니다. 색상은 박스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IOU 매트릭 같은 경우는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IOU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NWD
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썼을 때는 이렇게 박스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다를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래 보시면 IOU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 크기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 IOU 이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B가 작기 때문에 B 크기만큼 IOU가 존재하는 B 크기만큼만 최대 IOU는 B 크기만큼만 되기 때문에 B 크기 이상으로는 이제 IOU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쓰면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IOU 다 다르게 IOU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드린 IOU의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디텍션 모델에서 나온 결과 박스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 그 로스를 가지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때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랑 차이를 계산을 해야겠죠. 이 차이를 계산할 때 수많은 박스들 중에서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랑 차이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라벨 어사이먼트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제 GT와 가장 IOU가 높은 예측 박스 중에 선정을 해서 GT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IOU가 작은 물체는 네거티브 샘플, 즉 백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혹은 이제 GT랑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오브젝트라고 생각하고 로스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할 때는 IOU 스레시홀드를 미리 정해놔서 일정 IOU 이하는 전부 네거티브 샘플로 결정한다라고 박스 어사이먼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IOU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면은 그림에서 A가 GT고 BC가 예측된 박스라고 생각했을 때 IOU는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네거티브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스레시홀드 일정 스레시홀드 이하면은 모두 네거티브 샘플이다라고 여길 스레시홀드 값이 0.7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위에 같은 경우는 잘 할당이 돼서 학습이 잘 될 텐데 밑에는 전부 다 네거티브로 할당이 돼서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런 게 타이니 오브젝트에서 IOU를 사용하면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IOU가 사용되는 부분은 NMS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물론 NMS는 스트레이닝이 아니라 인퍼런스에만 사용이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NMS에서도 IOU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리그레션 레이어에서 IOU 로스를 사용하는 리그레션 레이어에서 방금 설명드린 문제가 또 학습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는 이런 타이니 오브젝트를 해결하려는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결하려는 관련된 논문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물체를 잘 못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인 FPN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피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잘 잡게 만들고 있고요. 현재도 여러 가지 방법들의 FPN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린 이제 라벨 어사이먼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번 ATSS 방법 같은 경우는 핸드크래프트 컴포넌트는 이제 IOU 스레시홀드를 자동으로 결정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여기 있는 OTA와 PAA 같은 경우에는 GT와 프리딕션 매칭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계속 설명드린 IOU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IOU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GIOU, DIOU, CIOU 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둘 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IOU가 가지는 문제인 IOU가 박스가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다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박스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못하니 두 박스 사이의 거리나 면적들을 가지고 IOU를 좀 더 보완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제 NWD 같은 경우에도 이런 IOU를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Normalized Watt Sustain Distance에서 이제는 Watt Sustain Distance 같은 경우는 보통 EM 디스턴스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EM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두 확률 분포 사이의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은 여기는 인피넘이고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고요. 이 안쪽은 디스턴스, 익스펙테이션, 즉 수식을 생각하시면은 x와 y 분포의 디스턴스 중에 디스턴스의 기대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메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 바운딩 박스 얘기를 했는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나옵니다. 바운딩 박스 같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NWD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프로버비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운딩 박스를 2D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먼저 2D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이렇게 수식이 나타나 있고 이거를 density 컨투어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density 컨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우시안 모델이 있을 때 검은색 같이 등고선 같이 나타낸 게 이제 density 컨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컨투어로 나타내면 이렇게 수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할로비스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리가 여기서는 이제 상수 K로 쓸 건데요. 이 K 값에 따라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오차율, 예를 들어서 95%까지를 보고 싶다 하면은 뭐 K가 4.99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 등고선이 넓게 퍼지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K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디 박스 컴포넌트를 가지고 타원 방정식을 구해서 이걸 가지고 덴시티 컨투어까지 구할 건데요. 이 바운딩 박스가 있을 때 내접하는 타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접하는 타원의 컴포넌트는 중심점 그리고 위드랑 하이트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타원 방정식으로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타원 방정식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마할로비스 거리가 1일 때 이 타원 방정식과 이 가우시안 덴시티 컨투어 방정식은 서로 매칭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은 뮤는 CX, CY, 그다음에 시그마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말하는 평균값, 이거는 공분산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가우시안 와설슈테인 디스턴스에 적용을 하는데요. 요 가우시안 와설슈테인 디스턴스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계산된 와설슈테인 디스턴스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방금 공분산 행렬이 이렇게 나타나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위 수식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M 같은 경우는 이 전에 말씀드린 이 뮤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뮤는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게 논문에서는 약간 헷갈리게 나타나 있어서 이게 논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 논문에서는 좀 헷갈리게 나타나 있어서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뮤이므로 이제 이거 아까 나온 뮤 값과 공분산 행렬을 수식에 대입해서 전개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수식을 다시 전개를 하면 보시다시피 각 바운딩 박스 요소들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처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계속 어렵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뭐 와설스테인 디스턴스를 적용한다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바운딩 박스 요소들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IOU 매트릭 같은 경우는 0부터 1까지 노멀라이즈 됐지만은 가우시안 와설스테인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매트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사용을 해 0부터 1까지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C 같은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저자들이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라벨 어사이먼트와 NMS 그리고 리그레션 로스의 IU 로스 데스에 사용할 수 있게 적용을 해서 저자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다음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는 FastRCN을 사용을 했고요. 다른 매트릭과 비교를 해봤을 때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 부분에서 제일 효과가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매트릭들을 적용해봐도 뭐 효과가 별로 안 좋은데 뭐 NWD를 적용했을 때는 효과가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각 모듈에도 적용을 해가면서 평가를 했을 때 라벨 어사이닝에서 제일 효과가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NMS에 적용했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별로 조금 오르고 그리고 로스에 사용했을 때는 뭐 성능 상승폭이 적은데요. 저희끼리 얘기를 해보았을 때 NMS 같은 경우는 사실 학습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후처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FastRCN이 IOU 로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무스 에러원 로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 모듈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역시 NWD를 사용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요. 위쪽은 IOU 로스를 사용했을 때, IOU를 사용했을 때, 밑터는 NWD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잘 찾은 부분이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은 부분,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못 찾아야 되는데 찾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의 개수가 많이 준 거를 봐서는 NW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비교 테이블을 보시면요. 이 별표가 있는 것이 NWD를 적용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디텍토 RS에 적용했을 때 제일 효과가 좋았다고 저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타이니, 베리 타이니 SM까지만 있는데요. 이 뒤에는 뒤에 라지가 있죠. 이 라지는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T랑 베리 타이니에서는 되게 효과가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S나 M에서는 효과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효과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디스커션 파트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논문 내용이고요. 이 논문 코드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좀 구현을 쉽게 해볼 수 있으면 구현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M 디텍션에서 Fast RCNN으로 똑같이 구현을 했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NWD 구현했습니다. 파이썬 모듈 중에 SCI PI라는 모듈에 있는 Sustain Distance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실제 저희 수식을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에 있는 걸로 구현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데비에이션 커브가 이렇게 나왔는데 공식을 가지고 논문에 나와 있는 공식을 가지고 직접 구현했을 때는 논문과 유사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모듈과 이 공식의 차이는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포뮬라에서 나온 방법이 구현된 방법이 논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라벨 어사이먼트가 제일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라벨 어사이먼트에만 구현을 해서 실험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페데스트리안, 피플 같이 작은 객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 확인했습니다. 0.1까지 0.1이나 오르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버스나 모터 이렇게 좀 큰 객체에 대해서는 성능 하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객체에만 통용이 되는 방법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APS와 APL을 뽑아봤는데요. APS 같은 경우는 MAP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APL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IOU를 대체하는 이제 NWD를 사용하는 게 되게 간단한 방법이고 코드 구현에도 간단하지만은 효과적으로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고요. 근데 실제 구현을 해보니 큰 오브젝트에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IOU와 NWD를 오브젝트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게 좀 제너럴라이즈한 오브젝트 디텍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 구현부터 여러 릴레이트 웍스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준비해주신 우리 이미지 처리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